먼저 줌을 활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회원가입과 클라이언트 다운입니다. 먼저 웹 브라우저에서 줌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무료로 가입하세요 라는 이 주황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도 해줍니다. 보시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있고 또 밑에는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기존 구글, 네이버, 다음 이 이메일 계정이 있지만 아직 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이렇게 입력해서 또 이어서 가입 버튼을 눌러서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기존의 구글이나 이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로 연동된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로그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이 뜨죠. 계정을 선택해 주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됐죠. 로그인 한 후에 해야 할 일은 먼저 프로필 설정입니다.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개인 부분에 프로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름 변경과 이 사진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 편집 부분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름과 성이 있는데 또 여기에 설정을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상대방에게 나를 소개하고 또 참가자가 또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학교에 참가하는 이 참가자분들에게도 꼭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름 부분에 부서를 한번 쓰겠습니다. 주일학교 초등 4부를 맡고 있고, 그리고 여기 성 부분에는 일반 이상민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초등 4부 일반 이상민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어서 여기 사진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펜 자국이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체인지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변경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바탕화면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본인 사진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배경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뜨죠. 제 얼굴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살짝 조정을 해주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이름 변경과 이 사진, 그래서 프로필 변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마치신 후에는 다시 이제 줌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줌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이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을 건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리소스라는 이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가 올리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 여기에 처음에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화면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여기 보시면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해줄게요. 밑에 실행이 뜨고 그래서 폴더를 열어주고 줌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주고 설치 인스톨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닫아줄게요. 이 인터넷 브라우저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그래서 회의 참가, 로그인 이렇게 창이 뜹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의 참가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회의는 저희가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요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취소를 누르고 클라이언트에도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줘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여기에서 다시 저는 아까 구글로 로그인 했었죠. 구글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선택을 해주고 네, 여기서 줌을 여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열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줌이 열리게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 창이 뜨고 여기 바탕화면에 줌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줌을 이용하기 위한 첫 시작, 회원 가입과 클라이언트 다운을 하는 모든 순서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저희 줌에 대한 그 요금제입니다. 여기 줌 메인에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요금제 및 이 가격 책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4단계의 그 요금제가 있는데 월간 청구, 연간 청구가 있고 오래 사용하실 분들은 연간 청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줌 미팅에 관련된 요금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먼저 개인 회의 기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프로 소규모 팀에 적합해서 $15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무료 요금제는 최대 이제 100명을 참가자를 할 수 있고 또 미팅 시간을 40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의실이 닫히게 되긴 하는데 다시 회의실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원활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보다는 이 프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달에 16,000원 정도인데요. 기본 인원은 이 100명으로 같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를 또 진행할 수 있고 또 추가 옵션을 통해서 이제 500명 또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의 가장 큰 이점은 이 소회의실이라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공동 호스트 또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소회의실이라는 건 개념은 이제 반별로 이렇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동 호스트는 이 전체 호스트의 권한을 일부 이렇게 부여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프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소회의실과 공동 호스트에 관해서는 이후에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 줌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하는 일입니다. 최신화하는 건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위에 제 프로필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밑으로 쭉 뜨는데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현재 최신 버전입니다 라고 현재 버전을 확인을 해주죠. 보통 줌 클라이언트를 처음 이제 설치하시면 이 업데이트가 최신으로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할 수 없는 이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정 전에 이 회의를 전체적으로 설정하기 전에 꼭 업데이트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까지 다 하신 분들은 이제 회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회의 설정을 해 주셔야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빠른 버전과 상세한 설명이 있는 버전 이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 빠른 설명에 대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줌 클라이언트를 켜주시고 여기 톱니바퀴 설정 부분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죠. 여기에서 하단 부분에 더 많은 설정 보기를 눌러줍니다. 새로운 창이 뜨게 되죠. 이걸 꺼주고 클라이언트 창은 잠시 내려두겠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아마 자동적으로 이 설정, 회의라는 이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이 창이 안 뜨시고 줌 메인이 뜨시는 분들은 이 줌 메인에서 여기 오른쪽 끝에 여기 내 계정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개인에서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 보면은 회의 부분에 보안, 회의 예약, 회의 중 기본, 회의 중 고급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인터넷 창이 좀 작으면은 이게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을 이제 넉넉하게 크게 해주시면 이 설정을 하시는데 보다 편의성 있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안 부분을 보면 여기서 해주셔야 할 부분은 대기실 이제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안 부분에서는 여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회의 예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눌러서 회의 예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검색해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컨트롤 F를 누르고 여기다 호스트 비디오라고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컨트롤 F로 검색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꺼주시고, 여기서 호스트 비디오와 참가자 비디오가 다 파란불 활성화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오디오 유형의 전화 및 컴퓨터 오디오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회의에 참가할 때 모든 참가자 마이크 음소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회의 예약 부분에 설정을 마쳤고, 이어서 회의 중 기본으로 이동하셔서 여기 채팅 이 부분 활성화해 주시고, 또 비공개 채팅 부분도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또 공동 호스트 활성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 중에 줌창 표시 활성화 해주고, 화면 공유도 역시 활성화 해줍니다. 그래서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도록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석입니다. 주석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를 해주시는데 공유 중인 사용자만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라고 체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의 중 고급으로 이번엔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급으로 이동해서 이 소회의실로 이동해 주셔서 이 소회의실 부분 활성화를 해주시고, 예약 시 호스트가 참가자를 소회의실 할당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체크를 했지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개인에서 회의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오른쪽 끝에 회의 예약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부대적인 상황들은 그 행사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밑에 내려가서 소회의실 미리 할당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십니다. 회의실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최대 50명, 총 200명의 참가자를 할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옆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할당이 되고, 여기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메일 주소는 그 줌에 가입된 이메일 계정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꼭 줌에 가입된 이메일 계정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입력된 것은 이 소회의실에 모두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제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강습회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입력할 그 시간이 없어요.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준 게 여기 CSV에서 가져오기입니다. 여기서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 보시면 회의실 이름 미리 할당, 또 이메일 주소 이렇게 있죠. 그래서 회의실 이름을 이렇게 룸 1번, 룸 2번, 룸 3번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룸 1번에 들어갈 사람들은 테스트 1, 2번, 룸 2에 들어갈 사람들은 테스트 3, 4번, 룸 3에 들어갈 사람들은 테스트 5, 6번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요.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보기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미리 저장해 놨거든요. 요거를 해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룸 1, 2, 3이 생성됐고, 여기 1번에 테스트 1, 2, 2번 방에 테스트 3, 4, 3번 방에 테스트 5, 6번 이렇게 있는 거 확인되었죠. 이걸 저장을 누르고 다시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회의가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된 회의가 시작이 되면 이제 메인 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안에서 소회의실을 할당을 한 것들 실행을 해주면, 소회의실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사람들이 그 소회의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 설정을 모두 마쳤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마지막으로 설정의 기록 부분에 들어가시면
뭐 로컬 기록, 클라우드 기록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일단 패스하시고, 이게 자동 기록이 있습니다. 자동 기록 활성화해 주시고 로컬 컴퓨터에 기록 클릭을 해주시면 줌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이 컴퓨터에 그 기록이 됩니다. 그거를 보시고 이제 회의 내용을 피드백을 하시거나, 또 혹은 뭐 하이라이트 장면들, 뭐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나중에 또 캡처해서 또 쓰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으니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빠르게 이렇게 줌 회의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먼저 보안 항목에서 이 대기실 부분을 활성화를 해주세요. 대기실을 통해서 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1차적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기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목록이 쭉 뜨지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줌 프로필을 편집하도록 안내해드린 이유가 이 대기실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에 늦거나 혹은 도중에 나간 참가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대기실을 확인해서 재수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꼭 설정을 해주세요. 이 회의에 이미 들어온 사람의 경우에도 이 호스트의 권한을 이용해서 다시 대기실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프로그램 설명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실을 이용해서 뭐 개인적으로 수락해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확인이 되었으면 모두 수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또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클릭해서 채팅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기실 사람들도 이 채팅을 대화를 호스트와 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자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아마 이 호스트가 이 대기실을 수락할 때까지 이렇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 호스트가 곧 귀하를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가 뜨게 됩니다. 호스트가 모두 수락을 해주면 이제 모든 참가자들은 이제 회의 화면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대기실은 다 됐고, 이제 호스트 비디오와 참가자 비디오로 이동하겠습니다. 회의 예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혹은 스크롤 바를 내려서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F를 누르셔서 호스트 비디오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도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꺼주시면 되고, 이 호스트 비디오와 참가자 비디오를 이제 활성화해 주는 것은 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줌의 최고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제가 대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참가자분들도 대기실에서 이제 회의실로 들어오게 되면서 서로의 얼굴을, 프로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됐고요. 여기서 뭐 발표자 보기 하면 이런 창으로 발표자가 중심으로 나오고 나머지 인원들은 위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함께 보는 걸로는 갤러리 보기로 해서 이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호스트 비디오와 참가자 비디오를 이제 활성화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회의실에 참가할 때 모든 참가자의 마이크를 이제 음소거 하는 부분입니다. 회의에 참가할 때 모든 참가자 마이크 음소거.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인원들이 워낙 모이기 때문에 호스트가 일일이 다 음소거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에 참가자들 한 명씩 이제 나중에 호명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마이크 및 음성 테스트를 한 번씩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중 기본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채팅과 비공개 채팅이 있는데요. 이거를 활성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초등 사부 김경양에게 한번 채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 초등 사부 이제 김경향이라고 뜨죠. 여기에 다시 안녕하세요 라고 치면 이제 초등 사부 김경향 친구에게만 이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모두에게 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을 해주면 모든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 참가자들에게 이 멘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지나 개인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채팅도 꼭 활성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 호스트입니다. 조금만 내리면 있죠. 이 공동 호스트를 활성화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프로 요금제부터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호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화면 공유나 이 주석 사용 여부, 또 소회의실을 개설하거나 배치하는 것, 또 참가자를 내보내거나, 또 음소거를 하거나, 이 카메라를 켜고 끄거나, 대기실로 또 참가자를 이동시키는 등 이 회의 진행을 위한 다양한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 호스트의 최대 수는 50명인데 공동 호스트 설정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각 참가자에게 마우스를 갖다가 대면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공동 호스트 만들기가 있죠. 그래서 이 권한을 공동 호스트에게 딱 주면 이 공동 호스트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글귀가 뜹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공동 호스트로 임명을 할 수 있고, 또 공동 호스트 권한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 호스트를 다 하셨으면 이어서 이 화면 공유 중에 줌창 표시, 그리고 또 이 화면 공유, 이 부분들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PPT나 또 사진 공유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참가자들에게도 화면 공유의 권한을 줄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회의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밑에 화면 공유라고 초록색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 화면을 공유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 참가자들에게도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공유, 저희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꼭 필요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공유를 또 끝내려고 하면은 이 공유 중지, 여기 위에 빨간색 표시가 있죠. 여기 이쪽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공유가 끝나게 됩니다. 만약 참가자가 공유를 한다고 하면은 화면 공유를 누르면 제가 아까 비활성화 했죠. 그래서 호스트 참가자가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창이 뜨면서 이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 기능을 저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주석 기능은 화면 공유를 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화이트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석, 이 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툴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리기, 스탬프, 스포트라이트, 지우개 등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펜으로 글씨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원두, 도형도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마름모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탬프도 찍을 수 있어요. 이쪽 화살표로 가세요. 별, 하트, 스포트라이트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제가 그린 것들 지우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함께 이것을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칠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지워야 되는데 일일이 지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우기 칸에 보시면 모든 지우기, 내 드로잉 지우기, 시청자의 드로잉 지우기,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클릭해 주시면 아주 쉽게 이것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주석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이 툴이 아까는 화이트보드라서 바로 떴는데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 포인트를 위로 올리셔서 여기 주석 작성이라는 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또 이렇게 창이 뜨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바로 이 검은색 창이 뜨지 않으면 주석 작성을 클릭해 주셔서 검은색 툴바를 이제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회의 중 고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회의 중 고급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에서 이 소회의실 기능을 이렇게 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소회의실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밑에 원래 이 보안, 참가자 채팅, 화면 공유, 기록, 반응 이 부분에 소회의실이 떠야 되는데 지금은 없죠.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설정을 하고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소회의실을 활성화를 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소회의실 아이콘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소회의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회의실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몇 개의 회의실을 만들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회의실 최대 개수는 50개입니다. 99를 입력해도 50개밖에 안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이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이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 호스트는 한 명씩 이제 세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동 호스트의 숫자도 최대 50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고, 저는 일단 5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회의실 만들기 하시기 전에 꼭 수동으로 할당을 이제 체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의실이 만들어졌죠. 네, 여기서 좌측 하단에 이 옵션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할당된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합니다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참가자는 언제든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합니다. 이 부분은 꺼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할당된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면은 이제 남아있는 인원, 그러니까 메인 회의실에 남아있는 그 참가자들을 이 호스트가 일일이 다 이동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되게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하는 게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꼭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회의실을 보면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아부 소회의실, 여기는 초등부, 초등 3부 소회의실, 여기는 초등 4부 소회의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또 할당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인원들이 뜨게 됩니다. 영아부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그다음에 초등부, 초등 3부로 이동시켜주고, 초등 4부로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모든 회의실을 열기를 딱 클릭하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참가자들이 그 소회의실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혹시 만약에 잘못 입력했다 그럴 경우에는 체크를 풀어주시고 다시 이 숫자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이 사람도 여기 새로운 소회의실로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회의실을 열어주셔서 이 소회의를 또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잖아요. 저희가 뭐 한 성경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인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매 프로그램 때마다 이걸 진행하는 건, 이 소회의실 배치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이 바로 여기 밑에 이 예약 시 호스트가 참가자를 소회의실에 할당하도록 허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줌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 계정을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에 개인, 프로필, 회의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설정 부분을 살펴봤었는데 회의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회의 예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회의 예약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내용들이 뜹니다. 주제, 설명, 시점 이렇게 뜨는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주제, 제 42회 여름성경학교 첫째 날.
그다음에 설명, 이제 예배 후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시점을 뭐 12시 몇 분 후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쭉 내립니다. 비디오 다 켜져 있고, 저희가 미리 설정을 했죠. 비디오 다 켜져 있고,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소회의실 미리 할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회의실 생성과 CSV에서 가져오기 요 내용이 있는데, 먼저 회의실 생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메일을 추가해서 참가자를 소회의실에 할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시 참가자들의 이메일을 사전에 받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회의실이 이렇게 생깁니다. 네,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참가자를 이제 소환을 여기다 하려면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해 주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셔도 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다른 회의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소회의실 할당이 가능하다. 근데 너무 많은 인원이 있다 보면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CSV에서 이제 가져오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죠. 그래서 어떤 양식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줌 자체에서. 그래서 그 다운로드를 하고 여기서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데, 제가 미리 여기 브레이크아웃 룸이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여기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인원들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각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싹 다 이제 룸 1로 이동시켜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저희가 예약한 회의에서 이 사람들은 소회의실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총 3개의 소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 1번에 6명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쉽게 소회의실을 미리 할당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줌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참가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미리 받아두어야 원활하게 소회의실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전에 줌에 등록된 참가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꼭 받아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그 회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회의 설정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기록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기록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로컬 기록과 클라우드 기록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록은 일단 안 보셔도 되고, 저희는 이 로컬 기록을 체크를 해 줄 겁니다.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자동 기록이라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볼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로컬 컴퓨터의 기록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회의를 끝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종료하고 나서도 피드백이나 서로 이제 나눠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록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성경학교 진행을 위한 이제 모든 이제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치신 후에는 꼭 줌 클라이언트를 재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설정들이 제대로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줌을 한번 다시 꺼 주시고, 아예 클라이언트를 꺼 주시고, 줌도 다시 한번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에서 시작을 누르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모든 값이 올바르게 다 입력이 되었을 겁니다. 전체적인 회의를 세팅했으면 이제는 그 회의를 실제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함께 회의실을 예약해서 만들어 보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정에 있는 이 톱니바퀴를 누르고
더 많은 설정 보기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다른 창들을 일단 꺼주시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회의라는 부분이 설정 부분이 뜨는데, 오늘은 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회의 부분, 개인에서 회의, 그래서 회의 예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정이랑 회의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그 위에 회의 예약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의의 내용 제42회 여름성경학교 첫째 날 이렇게 써주시고요. 설명엔 땡땡 교회 친구들 어서 모여라 이렇게 입력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은 이렇게 임의로 정해 주시고, 기간은 저희가 프로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주셔도 됩니다. 여기 비디오 호스트 참가자 켜기 다 되어 있고, 오디오도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소거도 되어 있고, 회의 자동 기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소회의실 미리 할당입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생성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CSV를 통해서 편리하게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해주시고, 찾아보기에서 소회의실 배정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등록한 또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가 딱 뜨죠. 총 5명을 회의실 1, 2에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근데 뭐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해서 룸 2로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시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이렇게 누르면 회의가 이렇게 예약이 되죠. 근데 그 예약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 시작을 눌러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회의실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여기 하시면 초대 복사하시면 안 돼요. 여기 밑에 회의를 딱 클릭하셔서 이 회의를 초대 복사를 하셔가지고 카톡창에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회의 아이디와 암호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 참가자를 보면 이제 여기 대기자들이 뜨게 되죠. 대기실을 세팅해 놨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잠깐 화면을 조금 줄여놓고, 더보기 누르면 소회의실 뭐 이렇게 채팅 이런 것들이 뜹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사용자들이 이제 채팅방에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 줍니다. 호스트가 들어오게 할 때까지 대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원들을 수락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 들어오셨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음소거랑 비디오가 잘 풀려 있는지 확인해주고, 다른 참가자들도 이렇게 이 마이크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마이크가 뜹니다. 여기는 떠 있지 않죠. 여기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자, 저희가 소회의실 운영을 할 건데, 이 소회의실에서는 공동 호스트가 이제 메인 호스트의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더보기에 보시면 공동 호스트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을 한번 공동 호스트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공동 호스트로 모든 인원을 이렇게 배정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소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도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잠깐 요거는 내려놓고 이제 화면 공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PPT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화면 공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PPT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회의는 조금 더 작게 해보고요. 이거 보기 하실 때는 여기에 발표자 보기 말고 갤러리 보기로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보통 저희가 이 PPT를 활용할 때 F5 키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화면이 가득 차버려요. 그러면은 이 인원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슬라이드 쇼에 이 슬라이드 쇼 설정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웹 형식으로 진행이라는 게 있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 슬라이드 쇼에 이 설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MS365 정품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슬라이드 쇼 설정을 눌러주시고 웹 형식으로 진행됐으면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 실행을 할 거예요. F5를 누르면 이렇게 창으로 이게 뜨게 되죠. 그래서 이 창으로 뜨게 돼서 줌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화면 공유가 있죠. 눌러주시고 일단은 여기에 보이는 슬라이드 쇼 기본에서 이 슬라이드 쇼를 클릭해 주시고 소리 공유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공유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참가자들은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한번 소리를 한번 켜볼까요? 미리 준비해 놨어요. 옆에. 자, 다른 분들이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소리 공유까지 됐기 때문에 이 소리가 매우 잘 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PT 화면 설정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공유를 한번 중지해보고. 네, 근데 화면 공유가 이렇게 전체적인 이 슬라이드를 공유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사진 같은 것들을 공유할 때는 전체 화면 공유가 아니라 이 부분 화면 공유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물인지 한번 맞춰보는 그런 게임에서는 화면 공유를 하고 이때는 기본이 아니라 고급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일부를 클릭해 주시고 사진은 잠깐 내려주세요. 화면 일부를 클릭해 주시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초록 창이 뜨는데 이게 공유할 그 범위를 말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화면에 이렇게 잘 뜨게 되죠. 네, 이거를 잘 줄이고 최소로 줄여서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 부분만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미지를 이때 띄워주는 거죠. 이미지를 띄워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럼 뭔가 이미지가 이 사람들에게 뜨죠. 막 먹은 거 웃고 있는데, 예. 뭔지 알고 웃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하면 화면이 더 커지죠. 네. 이렇게 해서 뭐 범위를 이동해서 보여주거나 혹은 이 범위를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 일부 공유를 통해서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공유 중지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면 공유 두 가지, PPT 화면을 이제 외부로 설정을 해서 공유하는 것과 이렇게 사진을 일부 공유하는 것을 배웠어요. 또 소리 공유하는 법도 알려드렸고, 자, 그럼 이번에는 주석 활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날에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고 준비된 사진을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화면 공유를 해주세요. 네, 이때도 기본으로 해서 이 사진 띄워진 사진을 공유를 해줍니다. 네, 그럼 여기에 위에 보시면 주석 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셔서 뭐 그릭이나 스탬프나 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제 색칠을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쓰고 하면 이제 참가자들이 그걸 보고 지금 막 이렇게 낙서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호스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뭐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스탬프를 또 찍을 수 있고 그래서 각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감당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실행 취소해서 뒤로 돌리면 되고 다시 복구하려면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너무 난잡해졌어. 지금 막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색칠을 해가지고 좀 방해가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지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울 것이냐, 내 것만 지울 것이냐, 아니면 시청자 것만 지울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석 작성 이렇게 여기까지 돼서 마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소회의실 한번 이동하는 거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창을 한번 크게 한번 띄워보고 이제 소회의실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제 회의실 목록이 이렇게 쭉 뜨게 되고 여기서 회의실 열기를 누르면 모든 참가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가자들이 참가를 누르고 모두 이동하게 돼요. 만약에 이동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여기서 보시고 이동으로 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부 한 분 빼고 다 이동은 한 상태이고 그럼 저는 이 참가자까지
룸 1번으로 모두 다 이동시키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됐으면은 이 각 소회의실에서 이 관리자를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도움 요청을 이렇게 호스트에 초대를 하면 이렇게 호스트가 소회의실로 참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 모든 구성원들이 회의를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는 이제 소회의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대기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 소회의실에서 게임, 뭐 제시어를 제공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문제를 내거나 할 때는 채팅 기능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채팅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례를 정하고 순례를 제외한 분에게 이 선택을 해서 뭐 제시어를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네, 전달해줬고 또 다른 한 분에게 제시어를 전달했어요. 이렇게 전달을 했고 두 분이 한번 문제를 내보세요. 제가 내드린 그 제시어를 가지고 표현을 몸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이하연 전사님, 이경희 전사님 채팅으로 제가 한번 보내드렸죠. 네, 그래서 정답을 맞추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네,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소회의실을 만약에 나가고 싶으면 여기 우측 하단에 소회의실 나가기가 있어요. 회의 나가기나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하게 되면 아예 회의에서 나가게 되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소회의실 나가기를 꼭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혼자 메인 세션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소회의실을 닫습니다. 공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회의실을 닫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0초 이내에 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만약에 소회의실 나가기 수락을 누르면 다 이제 돌아가게 되죠. 네, 이렇게 모든 참가자들이 다시 메인 회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메인 회의로 들어오셨는데 이때 다시 한번 제가 음수거가 잘 되어 있는지 비디오가 잘 나오는지 이 호스트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다른 분들을 한번 대기실로 보내볼게요. 메인 세션에서는 대기실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분만 제가 한번 보내고요. 나머지 두 분에게 제시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들리죠? 네,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분을 수락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네, 자, 이제 제시어를 한번 표현해 주세요. 네, 그럼 막 표현해 주죠. 저렇게 해주면 네, 뭐 마이크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또 채팅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채팅으로 지금 적고 있어요. 고릴라, 네, 고릴라를 맞췄어요. 네, 이렇게 해서 됐죠. 그래서 저희가 대기실로 이동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회의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또 이것들을 참고하시면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또 숙지하셔서 이 모든 프로그램들 온전히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모두에 대해 회의를 종료를 하면 일괄적으로 회의가 마쳐지게 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회의가 저장이 되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어로 리코디드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화면이 계속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